네, 자파 없는 이야고 네, 유피디입니다. 네, 2위 있는 영화썰. 네,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8월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어요. 네, 맞습니다. 8월 3주차인데 이번 주에 개봉하는 개봉작들이 정말 박턴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다 몰아서 개봉을 했죠, 지금. 그쵸. 네. 와, 정말 이제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 8월 3주차 개봉작 영화 소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나라입니다. 네, 이 영화는 14일에 개봉했고요. 장르는 법정 드라마입니다. 조정석 배우, 고 이성균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고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이 있었던 12.6 사태 때 그 암살 사건에 대한 재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때 당시에 내란을 일으킨 걸로 재판을 받았던 박홍주 대령이 있고, 그리고 그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고, 그리고 서울의 봄에서 황정민이 맡았던 배역과 같은 배역을 네. 맡았던 전두환 역할에 유재명 배우가 출연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그 영화에서 보면은 뭐 서울의 봄에서도 그랬는데 네. 이름을 실명이랑 다르게 바꿨어요. 네, 맞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는 대령 이름이 박흥주 대령인데 네. 그 중에서는 박태주로 이제 아, 바뀌었어요. 네. 네네네. 바뀌었고 전두환이라는 이름은 네. 뭐 이번에 정상두로 바뀌었죠. 네. 그쵸. 계속 바뀌고 있는데 서울의 봄이랑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 영화가 배역에 있어서도 황정민 배우가 했던 역할을 유재명 배우 버전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것도 새롭더라고요. 네. 보니까. 유재명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가 황정민 배우랑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물론 영화의 방향성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쵸. 두 배우가 연기하는 전두환 캐릭터를 보니까 확실히 다르구나 네.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전 유재명 배우 연기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재명 배우 버전 전두환 캐릭터를 보는 재미가 쏠쏠하긴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유재명 캐릭터의 비중이 너무 커버리니까 이 영화의 결을 오히려 해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히려 이 재판 과정을 다루는 영화였으면은 네. 전상근이라는 캐릭터는 비중이 적어야 돼요. 제가 그쵸. 볼 때는. 전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좀 신선했거든요. 그 이병헌 배우가 맡았던 남산의 부장들에서 김재규, 김재규, 네. 김재규 배역을 또 다른 배우가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 소개했던 엄마의 왕국에 출연했던 배우 중에 한 분이 네. 김재규 역할로 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선했던 것 같고요.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초반에는 좋았어요. 네. 중반까지 좋았는데 마지막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왜 좀 마음에 안 아쉬워서. 들었나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된 시기잖아요. 그쵸? 그때의 준법 재판이 음. 벌어진 건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재판 과정을 다룬 거잖아요. 네. 사실상 법정극이거든요. 초중반까지는 법정에서 이기고 지고를 이제 가리는 그 과정들 네. 그게 나름 준수하게 다뤄졌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에는 그 우리가 이미 서울의 봄에서 봤던 그 사건이 이제 터지잖아요. 그쵸. 터지는데 그게 나오면서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그런 이게 법정 느낌이 드라마로 들었어요. 시작을 했는데 네. 갑자기 서울의 봄이랑 네. 결을 따라가는 게 아닌가. 아니 물론 그 12.12 사태가 중요한 거는 알겠어요. 아, 네. 담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필요 네. 이상으로 그 과정을 꽤 오래 보여주더라고요. 서울에 보면 약간 축약본처럼 그렇게 보여주는데 법정극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좀 정치적으로 올바른 거를 막 영화가 얘기하려고 하는 걸로 좀 흘러가서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영화가 그래도 이 시기를 다뤘으니까 이거는 보여줘야지, 이 대사는 넣어줘야지. 그쪽으로 좀 한눈을 판 게 아닌가. 저랑 비슷하게 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영화에 대한 별점과 한 줄 평을 먼저 말씀을 네네. 드릴게요. 이 영화에 대한 별점은 별 2개예요. 되게 적게 주셨네. 네, 굉장히 적게 줬죠. 원래는 2개가 아니었는데 계속 영화가 전개될수록 점점 점수를 까먹는 부분이 많았고요. 한 줄 평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거거든요. 다 된 이선균의 조정석 뿌리기라고 적었거든요. 한 줄 평이요? 네, 한 줄 평이요. 아 그래요? 약간 배우에 초점을 네, 두고 배우의 보셨나 초점을 보네요. 맞췄어요. 왜냐면은 이 영화의 초중반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셨는데 저도 네.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이성균 배우가 연기하시는 그 박태주 역할, 박흥주 역할 그 인물이 명령에는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된다는 네.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과연 그것이 그 명령이 정말 옳지 않은 명령이었을 때 과연 저 인물은 어떤 갈등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1979년 12.6 사태에 휩쓸려서 어떤 방식으로 관객들한테도 작용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영화가. 근데 이 영화 보면은 그런 부분은 곁가지로 다루고 조정석 배우의 원맨쇼예요. 조정석 배우가 비중이 클 이유가 없어요. 이 영화 보고 택시 운전사랑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은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주인공은 송강호 배우예요. 우리가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보면은 송강호 배우 대단하다 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그 시대를 보게 되거든요. 마치 송강호 배우가 관객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는 아까 주객이 전도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측면이 조정석 배우한테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서 조정석 배우 연기가 너무 튀어요.
제가 가장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대가 1979년대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정석 배우가 이성균 배우랑 이렇게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다가 이성균 배우 행동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런 애드립을 날려요. 아으 고구마 100개! 이라는 말을 날리거든요. 고구마 100개라는 말은 2000년대도 아니에요. 2010년대 때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다고 말하는 거를 유행어처럼 쓰는 말이고 지금도 유행어로 쓰고 있어요. 고구마 100개라는 말을. 근데 그 말을 1979년도 시대를 다루는데 조정석 배우가 고구마 100개라는 대사를 쳐요. 전 그 순간 몰입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렸거든요. 꼭 조정석 배우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몇몇 배우들이 매체 연기를 하거나 영화 연기를 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작품 안에 녹아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멋있게 나와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 영화가 딱 그런 케이스라고 봐요. 그 시대적인 부분에 인물이 스며들어야 되는데 이 영화 보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조정석 배우의 원맨쇼. 조정석 배우가 더 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배우들 연기 중에 조정석 배우만 무대 연기를 해요. 다른 배우들은 자연스럽게 몸짓을 하면서 대사를 치는데 조정석 배우는 무대 연기처럼 탁 하고 딱 떨어지는 몸짓을 하면서 악센트도 변호사들끼리 다 같이 술 마시는 장면에서 이미 술에 취해야 되는데 술에 취해 있는데도 발음이 악센트가 굉장히 또박또박 말을 해요. 야 그거는 아니잖아! 라고 굉장히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취해 보이고 그냥 멋있어 보이는 거죠. 조정석 배우 너무나 딕션 좋다. 발음 좋다. 움직임 몸짓도 너무 멋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원종 배우가 있는 곳으로 막 몰래 잠입하려고 하는 코미디스러운 네. 장면도 나와요. 그것도 이 영화의 결이랑 너무 안 맞죠. 톤 앤 매너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진중해야 되는데 전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조정석 배우의 멋있는 모습도 있는데 웃기기도 너무 웃기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도 그 유머나 그런 거는 불만이었어요. 영화의 분위기는 진중한 분위기고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머적인 게 네. 그렇게 많이 잘 어울리진 않았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심지어 조정석 배우가 웃기는 장면뿐만 아니라 네. 조정석 배우 그 주변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그 변호사들이 웃길 이유가 없는데 중간에 웃긴 장면이 또 몇몇 개 들어가 있어요. 좀 보면서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왜 또 웃기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시퀀스를 촬영할 때 조정석 배우가 이왕이면 재밌게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 아이디어를 넣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된다는 거죠. 제가 영화를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후반부 아쉽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후반부에 되게 심파처럼 흘러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그 부분도 보면은 택시운전사 후반부에 보면은 철저하게 관객의 입장으로서 대변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반면에 이 영화는 거기서도 무력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무력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열변을 토해요. 너무나 멋있어 보이게. 너무 튀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특히나 더 아쉬운 거는 탈출해서 이성균 연기 보면은 그냥 이성균 배우가 기존에 해왔던 연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 행복의 나라에서 이성균 배우 연기가 네. 너무 좋았어요. 약간 왜냐하면은 좀 다른 면이 예, 좀 약간 있어요. 다른 면이 있었고요. 이성균 배우가 시대극을 안 했으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튀거든요. 이성균 배우 특유의 그 연기 스타일이. 특히 사극에 나오면 좀 그런 그쵸. 게 좀 그런 게 있었던 좀 것 같아요. 있고 예전에 시대극 하나 찍었은 그 킹메이커. 네. 킹메이커에서도 시대극인데 너무 튀거든요. 인물처럼 안 보이고 이성균 배우가 너무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대극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성균 배우 보면서. 근데 이게 시대극이잖아요. 근데 행복의 나라 영화 보면서 이성균 배우 연기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성균 배우 연기 스타일이 뭔가를 드러내는 스타일이 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담담하고 진중하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박흥준 대령이 명령에 복종 불복종해야 되는 그 가치관이랑 충돌하는 부분을 깊게 다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쏠린 부분 유재명 배우의 비중이 커지면서 더 악마화시키면서 정치적 성향을 좀 더 세게 드러내는 부분도 물론 아쉬웠고요. 이 영화가 초중반까지는 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법정 드라마에 있어서의 그 디테일을 포기해버리고 이성균 배우 역할에 대한 중요도를 포기해버린 지점이 이 영화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명 배우가 연기한 정상근 캐릭터는 네. 초반에 있었던 그 정도 비중으로만 그냥 유지됐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요. 근데 왜 후반부에 굳이 그렇게 네. 흘러갔나. 관객들이 이 인물에 대해서 당연히 화가 많이 나 있을 테니까 그쵸. 이 대사를 넣어줘야지 그 생각으로 했던 것 같기는 한데 너무 과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치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우스갯소리로 50 유니버스라는 말도 하거든요. 그쵸. 12.12 사태랑 12.6 사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비슷한 결로 가니까.
서울의 봄이 1,000만을 넘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땡겨하고 그거에 자극을 느낀단 말이에요, 관객들이. 그 소재면 일단 무조건 보러 가기 그쵸. 때문에 지금 이 영화가 굉장히 흥행이 잘 되고 있는데, 그걸 빌미로 영화를 통해서 감독님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던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순수하게 그 영화의 완성도적인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준다는 그런 부분이 참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 영화는 보기 전에는 특이했던 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재판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보고 그쵸.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김재규라는 인물이 아니고 그 부하인 박흥주 대령, 네. 박태주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되게 특이했거든요. 오프닝도 아니, 그래요. 네. 오프닝도 갑자기 자기는 뭔 일인지도 모르고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너무나 흥미롭게 시작을 하거든요. 중반부까지 가서 아 그래도 이 시기를 배경으로 법정극 그리고 12.6 사태 당시에 박태주라는 인물이 느꼈을 딜레마적인 상황, 이 인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뭐 김재규 같은 인물도 보면은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대통령을 저격했냐 아니면은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냐, 뭐 아직도 논란이 많잖아요. 그쵸, 지금도 네. 모르죠. 그런 애매모호한 경계선상에서 박태주 대령이라는 인물을 또 다루니까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법정극이 흘러갔었는데 마지막에 서울의 봄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조정석 배우가 대사로 휘몰아치잖아요. 네. 그거는 서울의 봄에서도 안 했던 거예요, 심지어. 서울의 봄도 그러진 않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서울의 봄이 보면은 뭐 정치 영화다 뭐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정치 영화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서울의 맞아요. 봄은. 저도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정치 얘기가 없어요. 네. 영화에서 보면은 되게 논리적으로 굴러가요. 왜 정두광 세력이 하나회 세력이 이길 수밖에 없는지 그 과정을 집중해서 그것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네. 게다가 뭐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겠다 하는 그런 태도도 거의 없어요. 물론 마지막에 정우성 배우가 바리케이드 앞에 가서 하는 대사가 있긴 하는데 네. 그 정도는 사실 많이 심한 건 아니죠. 그쵸. 네, 진짜 대사 한마디 듣고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살고 있는 관객들이 원하는 거를 약간 충족시켜준 그쵸. 그런 대사였어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대사를 완전히 그냥 관객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네.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가지고 네, 노골적으로. 그렇게, 네. 이 영화는 관객 입장보다 좀 앞서 나가는 영화예요, 마지막에.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음. 영화가 가장 지향해야 되는 그런 태도인데 그쵸, 지향해야죠. 판사들 사이에서 막 비밀 네. 쪽지가 오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관객들이 보고 느끼기 전에 이미 조정석 배우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하면서 난리를 쳐요. 그럼 관객 입장에서는 굳이 생각할 이유가 없이 그냥 선동되는 거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리고 전 그것도 너무 촌스러웠거든요. 영화 제목이 행복의 나라잖아요. 엔딩 곡으로 네. 행복의 나라 노래가 나와요. 저 그게 너무 촌스럽거든요. 영화 제목이 행복의 나라인데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아, 진짜 너무 촌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 관객형은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일반 관객 입장에서는 자극, 재미, 지루하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한데 막 엄청 자극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아유, 저 나쁜 유재명 화난다 분노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개운하잖아요. 일반 관객 입장에서. 됐다. 아우, 열받은 분노 다 쏟아내고 왔다. 개운하다. 영화 괜찮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영화가 이제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대리 만족해주게 하는 면이 있으니까. 그쵸.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유피디님이랑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영화가 흘렀다면 일반 관객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그쵸. 예를 들어서 추락의 부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는 법정 드라마를 굉장히 잘 다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다뤘으면 저희는 만족했겠지만 일반 관객 입장에서는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재판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어떤 증거가 나오고 있고 판세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피곤하잖아요. 나 편하게 보고 싶은데.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영화를 좀 더 그런 식으로 풀어간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굳이 50 시절을 다룬 영화들 예시로 들면은 남산의 부장들처럼만 가도 좀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산의 부장들은 그래도 좀 감정적으로 과하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 남산의 부장들은 네. 좀 약간 스릴러적인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 그쵸. 인물 간의 긴장감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의 영화였고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긴장감보다는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과정을 따라가는 거라서 오히려 결이 다르다. 네, 결이 네. 달라서 감정적으로 뜨거우면 안 되는 영화인데 네. 이 영화는 되게 뜨겁게 풀어갔다라는 그쵸. 생각이 듭니다. 보면서 약간 좀 변호인이랑 좀 겹치기도 하고. 근데 맞아요. 변호인이 생각났다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변호인이랑 비슷한 느낌으로만 갔어도 좀 괜찮은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아쉬웠던 행복의 나라라는 영화였습니다.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은데. 네,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은데 근데 뭐 그쵸. 저희가 안 좋은 얘기 해도 많은 분들이 보실 거고 좋게 보실 거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그냥 이렇다라고 네.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